자, 계속 넘어가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투자 회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다? 집합투자기구가 신탁의 형태냐 회사의 경우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교재에서 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 문제 볼게요. 89페이지예요. 자, 성립.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 주식회사 성립 요건하고 똑같아요. 이사회는요. 법인이사랑 감독이사 있어야 되고요. 정관의 변경에 보시면 예외에 아래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 요 내용 뭐라고요? 투자의 손실이나 손해 입을 수 있다. 투자자에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총이나 수익자총회 거쳐야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주주총회 보시면 소집 원칙은 이사회지만 5%를 마찬가지 적용된다고요. 5% 이상 갖고 있으면 주총 열 수 있어요. 그죠? 해산 사유들이나 청산의 사유들도 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겠죠. 자, 문제 바로 볼게요. 자,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1번. 투자회사는 상법상 회사이므로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에요. 아시겠죠? 법인이사는 한 명, 감독이사는 2인 이상 있어야지 회사 설립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바로 땡이네요. 2번.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소집. 하지만 신탁업자나 5%를 인정할 수 있다고요. 3번. 신탁업자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한 정관의 변경은 주총의 결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보수를 인하하기 위한 정관의 변경은 주총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됐죠? 4번. 주주총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 결의 요건은요. 여기 신탁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펀드가 신탁의 형태냐 투자회사의 형태냐에 따라서 차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똑같고 돈을 받는 사람은 수익자라고 부르냐 주주라고 부르냐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 뒤에 넘어가면 이제 또 헷갈려요. 그런데 이제 절대로 혼동하지 마시고 여기서 개념을 딱 명확히 듣고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펀드 이랬을 때 차이를 두셔야 된다고요. 부동산 펀드는 보통 부동산 신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로 만들어진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둘은 같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왜 자꾸 그 투자하는 기준이 다르냐. 어떤 건 50% 초과고 어떤 건 70% 미만인데 뭐가 맞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들 지금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둘은 그 부르는 용어에 따라서 다르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죠. 됐죠?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 한번 하고요. 계속해서 15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계속 15번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번엔 펀드의 분류 기준인데요. 펀드의 분류 기준도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요. 50% 초과 기준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증권에 50% 넘어가면 증권 펀드고요. 부동산에 넘어가면 부동산이고 섞여 있으면 혼합형이고요. 기준을 두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다 펀드의 구분 기준이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재에서 포인트의 밑줄만 딱 긋고요.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는 90페이지. 자, 어디 볼 거냐면 양가로 2번부터 보세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증권 집합투자기구는 첫 번째 줄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이에요. 그 밑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넣으면 특별자산.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에는 별표 치세요. 구분 기준이 없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MMF는 어디에만 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요게 그 상단에 보면 이제 양가로 1번의 표예요. 표에 보시면은요. 증권 펀드는요. 증권 파생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에 다 투자 가능해요. 단 뭐만 증권의 50%를 초과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다 가능하죠. 하지만 어디에 부동산의 50% 초과. 특별자산은 특별자산의 50% 초과. 혼합자산은 전부 다 투자 가능하고 제한이 없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단기금융펀드 MMF는 어디에만 증권에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15번에 1번.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했으니까 증권펀드. 맞죠? 특별자산이란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등을 우리가 특별자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투자는 어디에나 다 할 수 있다. 3번.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에 투자하는 펀드를 파생상품 펀드라고 한다. 땡이죠. 이게 뭐예요? 자본시장법이 통과되기 이전의 펀드의 구분 기준이었어요. 이게.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파생상품 펀드라는 개념은 사라졌어요. 아시겠죠? 자, 계속 4번. 혼합자산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운영 방법의 측면에서 가장 유연한 형태의 펀드예요.
왜냐하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됐나요? 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는데 이제 이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기준은요. 큰 카테고리에서 바라보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이 펀드가 그런데 신탁 형태로 그 펀드를 운영하냐 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냐에 따라서 원칙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됐어요? 네. 뭐 판사한 게 따로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서 16번 문제 이어서 좀 풀어볼게요. 16번은 이제 MMF 위주로만 보는데요. 이 MMF는 또 뭐가 문제냐면요. 앞서 설명드렸죠. 어디에만? 증권에만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증권에 투자하면서 플러스 뭐냐면요.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 자체가 단기 금융펀드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돈을 운영해서 차입 또는 뭐 대출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시장성이 없어서 시장에서 매매가 안 돼 버리면요. MMF는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증권에만 투자하되 시장성을 갖춰야 돼요.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으면 시장성을 갖춰요. 하지만 안정성이 높을수록 만기도 길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시장성의 개념 반드시 좀 체크하세요. 그래서 MMF에서는요. 시장성 위주로만 좀 볼게요. 교재가 91페이지. 그래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인 MMF인데요. 그 중간에 보면 투자 가능 단기금융상품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증권 증에서도 이런 애들에만 가능하다. 첫 번째,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원칙은 6개월이 거의 다 원칙이에요. 짧아야 돼요. 하지만 두 번째 보시면 국채증권, 국채 안정성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몇 년까지? 5년까지 인정. 하지만 지방채나 특수채나 사채는 안정성이 좀 낮으니까 만기를 1년까지 낮춰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기관에서 발행, 할인, 중개하는 어음,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은행, 투자 매매업자 등의 금융기관에서의 예치, 이런 애들이 바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장성 있는 상품의 구분 기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운영 방법 조금만 볼게요. 운영 방법 세 번째 땡 봐보세요. 펀드 재산의 잔존 가중평균을 만기가 75일 이내로 둬야 돼요. 75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CD는 6개월, 국채는 5년인데 얘네들을 가중평균에서는 절대로 며칠? 75일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한 90% 투자하고 여기다 10% 투자해서 가중평균 만기를 75일로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투자가 가능한 게 MMF예요. 그러니까 개별 자산 자체는 75일을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국채 이런 데 투자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내가 투자한 자산들의 전체 기간을 평균으로 때렸을 때는 75일을 넘어가면 금지, 절대 안 된다. 75일 이내여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운영 방법의 가장 기준이에요. 가장 기준. 됐어요. 계속해서 그 채무증권에 보시면 최상위 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 이내여야 된다. 그래서 차상위 등급이랑 똑같다는 뜻이요. 맨 위에 바로 아래. 요 정도에만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계속해서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MMF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양도성 예금증서의 경우 단기금융 상품이므로 만기에 제한 없이 투자 가능한 게 아니라 6개월. 그렇죠? 2번 3년물로 발행된 국채. 국채니까 MMF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몇 년? 5년 이내면. 그러니까 3년물이니까 이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죠. 3번 채무증권에 투자할 경우 신용등급이 차상위 등급인 채무증권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렇죠? 차상위 바로 다음까지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3번도 땡. 4번 펀드 재산의 잔존 가중평균 만기는 75일 이내여야 된다.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이었어요. 기간이 짧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16번에는 4번만 맞고 1번, 2번, 3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죠.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됐죠? 자, 칠판 한번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17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